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정시하고 북반구 춘분날 18시에 해놨습니다. 그때 황도 부근의 몇몇 가지 별자리를 보았지요 해봤네요. 글자 다시 볼게요. 북반구고 춘분날 18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랬지? 일단 십자선을 한번 꺼볼까 싶습니다. 십자선의 중심은 당연히 지구예요. 춘분날이니까 0시 방향에 선, 태양이 박혀 있습니다. 이랬어? 6시 하지점이고 12시 추분점이고 18시 동지점이 됩니다. 저녁 6시 해놨어요. 저녁에 있으면 해가 서쪽에 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서해 바다로 태양이 지고 있고 남쪽 하늘에 6시 방향의 하지점이 보이고 동쪽 하늘에는 12시 방향의 추분점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지평선을 그려놓고 동, 남, 서를 썼습니다. 황도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남쪽 하늘에 쌍둥이 자리가, 다시 말하면 6시, 7시 방향에 쌍둥이 자리가 있거든요. 동쪽 하늘 쪽에 처녀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 처녀 자리가 12시 방향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태양과 함께 막 치고 있는 0시 방향이면 물고기 자리가 보이고 있죠. 예, 물고기 자리는 0시 1시 방향에 여기에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자리, 쌍둥이 자리 그리고 천 자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느낌 알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했어요. 쌍둥이 자리는 6시 방향에 있습니다. 적 위는 얼마 됩니까? 근데 얘가 하지점 위잖아요. 쌍둥이 자리 저기는 플러스 22.5, 23.5도 근처가 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플러스 적입니다. 물론 이쪽 18시 이쪽에 보면 중수 자리가 보이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저기는 약 0도입니까? 아니요. 플러스 23.5도 근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두 번째, 적경은 황소 자리가 개 자리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황소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가 황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개 자리가 보이네요. 충분점을 기준으로 자 내가 어느 손으로 돌리고 있어? 왼손 돌리고 있죠. 되겠어? 충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적경이 증가됩니다. 0시에서 6시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0시에서 6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갈수록 반시계 방향 갈수록 적경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 자리가 여기가 0시 근처, 쌍둥이 자리가 6시 근처, 처녀 자리가 12시 근처가 됩니다. 황소 자리는 한 4시 근처가 되겠고 개 자리는 8시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여기니? 우리가 적경이 작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먼저 남중하는 거예요. 황소 자리는 2시간 전에 남중했다가 지금 이제 서쪽 방향에 보이겠고 개 자리는 앞으로 2시간 더 있다가 남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적경이 작은 게 먼저 남중한 거예요. 당연히 물고기 자리 적경이 작으니까 이제 옛날에 남중했고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겁니다. 적 위가 만약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면 적 위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면 먼저 뜨고 먼저 지기도 하겠습니다. 실상 황소와 개는 거의 적 위가 서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황소가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질 겁니다. 황소 자리가 더 크다? 황소가 작다니까요. 반시계 방향을 하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거야. 알겠어요?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셔야 하는 거야. 알겠나요? 한 달 후 20시경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했습니다. 한 달 후라 했잖아. 한 달 후면 태양이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태양이 지금 여기 있는데 북날이 했거든요. 태양이 2시 더 가 있습니다. 이쪽에 태양이 보이게 됩니다. 한 달 후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한 달 후 18시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려서 남중하면 이렇게 가서 8시 방향이 남중 방향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언제요? 저녁 6시일 때 말입니다. 18시일 때 말입니다. 즉 한 달이라는 시간 주는 것은 한 달 후라고 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 준 것은 연주운동을 고려하는 뜻이겠고, 한 달 후 하면 연주운동을 고려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 20시에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2시간 더 있다가 그건 일주운동을 고려하는 거죠. 이해됐어? 일주운동 고려하니까 지구가 또 2시간 더 돌아서 저녁 8시, 즉 20시에 남중하는 요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남중하는 겁니까? 10시 방향 쪽에 있던 놈이 남중하는 거죠. 개자리가 아까 8시에 했거든. 개하고 천의 자리에 여기에 10시 방향에 별자리가 보입니다. 누굽니까? 사자자리래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죠. 이 그림. 알겠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2번 정리하십시오. 이런 거 할 때 색깔을 좀 활용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까만 연필에다가 계속하면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려고 할 때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빨강 파란 거 좀 활용하세요. 정리하십시오. 2번 문제 정리하십시오. 한 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날 태양이 진 후에 우리나라 별의 일주운동을 촬영했대요였습니다. 지평선에 대해서 일주운동을 보는데요. 그 일주운동 중에서 B를 보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A를 보면 약간 사선방향 이런 식으로 A가 되어 있고요. C를 보면 이런 식으로 C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가르쳤을 때 일주권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천고의 적도에 나타나다 했습니다. 기억날까요?
지구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적도의 연장선이 천고의 적도와 일주권이 나란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근데 이 그림상에서 나란하게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천구라는 게 공면이잖아요. 그죠? 공면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가장 직선에 가까운 놈을 잡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천구의 적도. 다시 말하면 저기가 0도 되는 놈이에요. 가장 직선에 가까운 놈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뭡니까 하네요. 마이너스 저기를 가진 놈들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놈들은 뭡니까? 플러스 저기를 가진 놈들이에요. 이해됐어? 이 각도 일주권 또는 천구의 적도죠. 천구의 적도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라 했습니다. 천구의 적도가 오른 아래쪽을 향하고 일주권이 오른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서점입니다. 서점의 방위가 270도 됩니다. 예, 그래서 서쪽 하늘을 관측한 거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A는 B보다 나중에 남중합니까 했어요. A의 일주권을 보는데 A는 이제 거의 이쪽에 와 있네요. B는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고의 적도에 대해서 수직하게 끄면 그것이 적경선대입니다. 시간권이라고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적경, 반식하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거잖아. A가 적경이 작고 B가 적경이 더 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별 A가 먼저 남중한 타입입니다. 그림 이해됐습니까? 별 A가 먼저 남중한 겁니다. A하고 B는 지면에서 거의 같은 수직 방향. 다시 말하면 A하고 B는 방위각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같은 방향을 가지면 나중에 수직권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적경은 A가 작고 B가 좀 더 적경이 큽니다. 천구의 적도에 수직하게 꺼서 같은 적경선 라인을 볼 때 반시계 반응하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A가 적경이 작아서 별 A가 먼저 남중한 타입입니다. 별의 일주권과 지면 이룬 각은 A, B, C? 상관없죠. 똑같습니다. 90마이너스 위도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림상 공면이 되다 보니까 다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주권과 지면 이룬 각은 90마이너스 위도로 했습니다. 알겠어? 다 똑같습니다. 일주권과 지면 이룬 각도 90마이너스 위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어? 곡선으로 되어 있다 해서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를 보면 이 곡선이 좀 더 크니까 커 보이고 C는 좀 작아 보이는 아니에요. 알겠어? 90마이너스 위도로 똑같습니다. 3번 정리해요. 사 번 우리나라 춘, 하, 동짓날 태양 일주운동의 경로를 봤습니다. 지평좌표계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북, 동, 남, 서 쓰겠고요. 천구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라면 이 각도는 그 지방의 위도, 즉
우리나라였다면 37도 정도 잡아주고 여기가 폴라리스입니다. 북극성대입니다. 천국 북극입니다. 직각방위 잡았고 정동에서 정서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일주권이 있을 것이야. 이게 추분날입니다. 플러스 저기를 가지는 하진날은 방해가 90보다 작은 쪽에서 떠올라서 천문적도가 물론 날아가고 이렇게 가지는 게 하진날입니다. 하진날 요만큼의 각도는 23.5도 더 올라가 있는 하진날의 일주권 되겠습니다. 빠르게 동진날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오는 게 동진날 되겠죠. 즉 경로 A가 하진날, 경로 B는 추분날, 그리고 경로 C가 동진날 됩니다. 기억 하진날의 일주 운동의 경로 A가 되겠습니다. 낮의 길이는 B일 때가 C보다 좀 더 길다. C가 동진날이에요. 동진날은 낮의 길이가 제일 짧죠. 그래서 B일 때가 좀 더 길어. C일 때 가장 짧아 하겠습니다. 태양의 적경은 했습니다. A일 때 하진날 태양의 적경은 6시죠. C일 때 동진날이에요. 적경은 18시예요. 그래서 태양의 적경은 A일 때가 더 작아요가 괜찮죠? 보이겠습니까? 3번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이 그림은 위도 37도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역에서 그린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동 남서 쓰겠는데요. 위도가 0도 다시 말하면 적도 지방은 어떤 그림이겠어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북극성 천고의 북극의 그 고도는 그 지방 위도를 했습니다. 적도니까 폴라리스가 어디 밖에 있겠어? 여기 폴라리스가 이쪽 밖에 있겠죠. 수직 잡고 정동에서 올라서 정서로 가는 이게 추운 날. 하진 날은 이런 거. 동진 날은 이렇게 오는 게 위도, 영도, 적도에서의 그림입니다. 위도 66.5도 잡아볼게요. 북동 남서 폴라리스 어디 밖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만큼에서 66.5도 되는 여기에 폴라리스가 박혀 있겠죠. 추운 날은 이런 그림 그리겠네요. 하진 날은 여기서 23.5도 더 떠오른대요. 이렇게 갑니다. 이랬어요? 즉 하진 날에는 북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북쪽에서 떠올라서 북쪽으로 지는 그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동진날은 동진날이 이렇게 되겠죠. 지면상을 내리면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위도가 90도 하겠습니다. 북극점입니다. 북극점에 가면 이제 동서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죠. 머리 꼭대기에 폴라리스가 박혀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지면 따라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하진 날에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지단은 어차피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랬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뒤쪽 요금 보겠습니다. 표는 어느 날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세시경 간격을 측량한 태양의 고도를 측정했어요. 0시 밤 12시예요. 밤 12시인데 태양의 고도가 23.4도랍니다. 밤 12시인데 태양이 떠 있어요. 새벽 3시, 6시, 9시, 낮 12시에도 역시 23.4도 근처네요. 뭐지? 이거죠. 하진날쯤 되는 것 같습니다. 북극점 근처인 것 같네요. 이래서 하진날 북극점 근처에서 태양이 돌 때 이런 그림이죠. 태양이 지지 않아요. 당연히 흔히 말하는 백야죠. 이 지역은 태양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12월 20일 동지날 근처라고요? 아니죠. 6월 20일 근처 하진날 근처에 찍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예, 북극 지정 되겠습니다. 5번 이해됐어? 이 그림들을 머릿속에 또는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내가 왜 빨간 거 쓰고 파란 거 쓰는지 알겠어? 빨간 거 뭐야? 하진날 플러스 적이 있는 놈들, 파란 건 동지날 마이너스 적이 있는 놈들이에요. 알겠어? 매번 이 패턴이야. 6번 볼까 싶네요. 토성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을 나타냈대요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그리고 16시 16시라면 오후 4시가 되겠죠. 그리고 태양이 지는 일몰 시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몰 시간이 그려졌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기억 5월 20일경에 토성은 역행합니까? 그랬어요. 토성이 뜨는 시각을 보는데 토성이 뜨는 시각 이렇게 해서 토성이 뜨는 시각을 준비해봤습니다. 5월 20일경이면 이 정도가 5월 20일 날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뭡니까? 일몰, 태양이 지니까 토성이 뜬데 태양과 토성은 어디 있습니까? 완전 반대쪽에 있다는 뜻이죠.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질 때 동쪽 하늘에 토성이 뜬데 이 토성은 충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 위치에서 역행을 되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1월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1월달에 토성은 몇 시에 뜹니까? 하면 1월달에 토성은 오전 5시에 뜹니다. 이해됐습니까? 토성이 뜨는 시각을 보는데 1월달에 오전 5시에 뜹니다. 어느 쪽 안에 뜨겠습니까? 서쪽 안에 뜨겠어요? 뜬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쪽 안에 뜨는 거죠. 오전 5시에 동쪽 하늘에 뜨니까 1월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해 떠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쪽 하늘에 오전 5시에 토성이 떠올랐어. 근데 조금 있으면 해 떠버려. 해 떠버리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래서 하루 동안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6월 중순보다 12월 중순에 더 깁니까 했어요. 6월이면 충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충 언제쯤이잖아. 충이면 거의 12시간 관측할 수 있죠. 6월달이 더 관측 시간이 길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12월은 했습니다. 12월은 토성이 뜨는 시각이 보니까 일출 시각과 비슷하잖아. 그지? 아, 일출한 게 뭔 수가? 알겠나요? 6번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토성이 뜨는 또는 토성이 지는 뭐 이런 시각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알겠어? 정리해요. 주선이는 뭔데? 그 뭐지 영재원 수료식인가 그거 아니에요? 선이도? 유승환은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7번) 다음은 어느 날 음력 8일이래요. 근데 음력 8일이면 상현이잖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음력 15일 되면 보름 망이라 쓸 수 있겠죠? 음력 22일께쯤 되면 타현 보이겠네요. 이후에 금음 지나서 삭 지나서 초성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위상 변화로 적절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일단 먼저 상현의 위상으로 보면 E죠. 보름달은 B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달이 C가 되겠고요. 금음달이 D, 초승달이 A 순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 그림의 다른 위상에 대한 설명인데 오는 것을 골라냈습니다. B와 같을 때 했습니다. 보름달이네요. 일식 걸리겠어? 월식 걸리겠어? 월식이죠. 어제 봤잖아. 이틀째 봤잖아. 보름이면 월식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일식 가능성은 언제다? 사귈 때 일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D일 때 했습니다. D. 금음달이네요. 금음달은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먼저 살짝 떠오르는 달입니다. 그래서 D일 때 달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이게 금음달이잖아요. 해 뜨기 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게 금음입니다. 이상해요. 그럼 뻔하게 A는 초성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해진 뒤에 서쪽 하늘이죠. 이해됐습니까? 태양이 진 직후에 관측했을 때 달의 방위각은 A가 있습니다. A 초승달이네요. 여기 태양이 막 졌을 때 했어요. 동, 남, 서 방위가 기울어는 이제 A를 씁니다. 동쪽의 방위가 얼마입니까? 90도죠. 남쪽의 방위가 180도고요. 서쪽의 방위가 270도 됩니다. 해가 막 서쪽 하늘에 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A, 초승달은 언제 보입니까? 하면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 이쪽에 초승달 A가 보입니다. 이해됐어요? A가 E는 어디야? 상해달이죠. 이 상해달이죠. 상해달은 남중해에 있는 상해달을 봅니다. 이해됐어요? 예, 방역은 A쪽이 방역이 더 크네요. 이해됐습니까?
해가 막 졌을 때 보름달 B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동쪽 하늘이 여기 있었겠지. 이해됐어요? 해가 막 졌을 때의 그림이었습니다. 해가 막 졌는데 하얀 달 볼 수 있을까? 금부터 볼 수 있다고? 그래야죠. 되겠어요? 정리하세요.